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성이며 30살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남편과 잘 지내고 있지만 한때 우리 부부에게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사건이 참 재미있었네요. 이 재미있는 사연을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꼴보기 싫은 왼수이지만 귀여운 우리 남편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과 2년 넘게 연애를 한 뒤에 3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키스 후에 신이 난 생얼을 보여주려 했으나 달콤한 씨를 넣은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책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안 맞는 게 한둘이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절친한 친구에게 재난을 잘 아는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남편 욕을 했습니다. 와, 이번에는 왜? 왜 이러다가 화나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지?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맨날 말로만 듣다 보면 정말 다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토로하고 싶지도 않아. 원래 결혼은 이런 거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 연애와 결혼은 결코 같을 수 없다고 게임 말에 이렇게 깊게 얽힐 줄은 진짜 몰랐어. 사랑도 결혼도 고정된 행복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번에는 왜 싸우는 거야? 정말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차라리 한두 가지만 맞추고 살 수도 있지. 하루에 안 맞는 부분이 몇 가지 보여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면 그 놈의 물이 커버드에 올려놓고 왜 안 내리는지. 다음에 변기에 앉을 때는 엉덩이가 빠져서 맨날 놀라. 거기에 답을 먹었으면 바로바로 설거지 하나니까 제대로 치지도 않고 설거통이 한가득 받쳐야 설거지해. 그때까지 쌓아두기만 해. 밥 먹을 때는 그 놈의 쩝쩝 소리 듣는 걸 싫어해 죽겠어. 그리고 나는 아침에 빵이나 샐러드로 간단하게 먹는 편인데 남편이 지가 차리지 않으면서 아침은 꼭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난리를 일삼. 아주 잡지 반납하러 업소에 아침에 앉혀주겠다고 시어머니께 보고했더니 서둘러 일러줬더니 그만으로 끝이었어요. 빨래 좀 하러 가면 세탁기에 넣고 돌려두면 건조기로 돌리기만 하면 끝인데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세탁망에 넣어서 돌리지도 않고 옷과 걸레를 같이 넣고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잘 씻지도 않아서 더러워 죽겠어요. 남자들 대부분 그렇대요. 결혼 후 담아두면서 사는 거라 하니까 이런 거 내가 100번 찾아야 하는데도 양보하겠죠. 그런데 생기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허니, 지금은 80년대나 90년대처럼 아니거든요. 뭘 그렇게 아껴야 하는 거야? 나는 정말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절약을 잘해? 연애할 때부터 알뜰했잖아. 그때 난 그랬거든. 결혼하고 나니까 큰 거 아니면 휴지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옷과 신발도 낡아도 10년은 충분하게 입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아끼는 게 알뜰한 것이라기보다는 광산 맞은 건 아니지만 심지어 나도 안 쓰는 가계부를 남편이 쓰고 있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절에 우리 엄마가 벌 줄 알았잖아.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혼자 구시렁거리는데 얼마나 쉼탄지 기억해보면 우리 엄마가 진짜 웃긴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야. 안 맞는 게 많긴 하지만 결혼 생활도 그런 거지. 순탄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애 때는 그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연애 때 잘 보여주었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결혼 후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데 청혼했던 모습을 벗어 던지고 나타났어요.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해도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짜증이 났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처음 맞는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러 어디서 외식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빠 생신 때 어디서 회식하면 좋을까? 이전에 말한 것처럼 1인분씩 주문할 때 고기는 별로인 게 아니라면 고급한 한정식집으로 가는 게 어때? 지난번에 말한 바 있는데 그 가게 알고 가니까 좋다고. 비용이 어른들께 드리는 용돈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고급 한정식집으로 가야겠어?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생신을 맞는 자리니까 의미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소중한 날이니까 고민을 좀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생신날이 의미 없다는 걸 말할 수 없잖아. 가족끼리 모여 축하하는 자리일 텐데 꼭 비싼 식당에서 축하를 해야 하는 법은 없잖아.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주최할 순 없잖아. 없잖아. 1년에 단 한 번 이른 날인데 종대에 간 맛있는 것을 먹으며 축하하고 좋지 않냐? 그니까 내 말은 맛있는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비싼 곳을 가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생각해보니 괜찮은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외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오만 들겠어? 이번에 회사 사람들과 같이 갔던 국이집인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장인어른도 국이 좋아하시지 않나? 아빠도 좋아하실 텐데 그럼 거기로 가세. 나가 이 학교 다 해놓을 테니 나만 믿어. 음식점을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약하게 따져서 큰 소리를 치지 않나요? 저는 그 테러를 믿고 남편에 맡겼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니 적당히 괜찮은 곳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 원수 덩어리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아빠 생신 당일 남편 차로 부모님을 모셨다가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딱 한 판을 보니 대문짝만하게 돼지갈비 뭐 아니 피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가 막혀 벌어진 입이 담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서 부모님이 들을 수 있게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 맞아. 잘못 온 거 아니잖아요? 요거 맞는 듯해. 왜? 문제 없어? 지금 뭔가 부재인지 모르게 맞는 것 같다. 아버지의 생신인데 무한하게도 픽잽이 뭐냐고요. 지금 어때요? 이렇게 보아도 고기 상태도 좋고 맛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장인어른 고개조 아시나요? 그래서 특별히 갈비 맛집으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어이없는 남편이라 넘을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에 스팀이 올라왔어요.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놈을 어떻게 참았을까요?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돼지갈비를 먹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댁으로 모셔다 드릴 때 아빠께 융안 챙겨드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께 더 좋은 곳으로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렸어야 했는데 남편 따라간 여기가 맛있었는지 엄마 아빠 모시고 했네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랑 난 맛있게 먹었어. 비싸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는 게 좋은 거야? 뭐하러 비싸게 여기저기 돈을 쓰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거라. 아빠는 저와 남편을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죠? 돈을 떠나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앞으로 제 생신을 얼마나 챙겨줄지 생각하면서 몇 번을 치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방치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갔던 곳은 돼지갈비 무한리필이었어요. 도대체 그게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오랜만에 부끄러운 줄 몰라서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호텔에 데리고 갈 생각하는 말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아까 못 봤는데 아버지, 맛있다고 잘 지내셨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셨고 자네가 오늘 행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어. 뜨거운 보리차는 2번이나 맛있게 식사할 수 있고 벽에는 그냥 무한 리필이라는 게 기분이 좋은 상황인 거 아닐까 크게 생각했어. 무한 리필 크기 문제라고 오지발. 사람들은 한 번 물어보아야 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것으로 여기며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 단, 그게 이해가 안 될 무한히 리필이라고 후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실리부이 경기동 3구역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자면 마더랑 게정 정말 맛있었다고 속을 담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 손글씨로 안 나오네요.
제대로 보고 올 방법도 없는데 자꾸 불편해지며 화가 솟구치고 죽겠는데 이해 못하고 서운해하며 땀 흘리며 불평불만하는 남편 정말 많은 것들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내심으로는 돈 아끼기 위해 있는 이유에 불안해서 집에서 끌어당긴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오래 아니어서 말을 조심하게 되면서 그때 사건은 넘어가야 했습니다. 내용을 덧붙일수록 순수한 남편의 마음의 도움과 제대로 연결하는 악마로 변할까 우려스러웠거든요. 정말 떠들썩한 화가 솟구치지만 내 마음을 억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흘렀고 그 과정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매달리며 다투듯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더군요. 남편에게 몇 시에 어디서 식사할 것인지 물어보시는 것은 곧 아버님 생신이 다가오는데 어디서 식사를 할 계획인가요? 혹시 우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때처럼 무한리필이 제공되는 곳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가 저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인가요? 소갈비 무한리필이 제일 끌리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모란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좋은 호텔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의 음식도 맛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조사해봤지만 그곳이 가장 좋아 보여서 4명 예약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현재 호텔 예약 상황이 좋아요. 아버님. 생일 축하 식사를 호텔에서 하는 거래요. 아, 아니야.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는 돼지갈비 무한리필집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호텔에서 식사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이가 언젠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둘러 감싸주신 선물 식사 같은 것을 갖고 이야기할게요. 그건 그렇지만 호텔에서 식사하면 우리 아버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꼭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해줘야만 해? 장인분께서 내년에 좋은 것에서 드리면 되겠죠. 어느 쪽에서든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성과 실패가 있다는 거고 보완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 생신 때는 호텔에서 진행할 거라고 알아두세요. 이런 말들이 다 있어? 일어난 논의를 알았더니 잘못된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군요. 우리 아버지는 무한리필 돼지갈비집으로 갔으면서 아버지는 호텔에 말이 되나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교묘하게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아껴서 아버지 생신 때 대대적으로 쓰시네요. 제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무슨 말만 하면 그때 내가 그렇게 화를 내셨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속 좁아 보이게 똑같이 해야 한다고 더는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얄밉고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이 빡침을 되갚아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드려 언젠가 결국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에게 곰이 없다는데 너희들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비싼 곳까지. 아버지가 모처럼 생신이라 좋은 곳에서 이인용을 주어야겠지요.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것을 해야겠어요. 와봐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아들과 며느리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아주 휴찬 앞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오라버지의 사랑이 치밀어 올라요. 본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겨우 무한의 필집이란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무한 리필. 집에서 혼자 돼지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나게 먹다가 무한 리필이라고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 꼬락서니가 정말 보기 싫어서 결심하고 편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어디서든 한번 쫄러보자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삶아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과장해서 맛있다고 오바하면서 부인의 요리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나 아직 배가 부르지 않으면 더 시켜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작게 속삭여 말했어요. 작작 좀 먹어. 혼자서 다 먹어치우려는 작정이야. 이것만으로 고가의 코스 요리인지 몇만 원인지. 알아. 왜 이런 걸로 눈치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고급 요리를 먹어볼까? 어쨌든 난 놀라게 해줘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 남편의 짜증 표정을 보면 그것이 제대로 만족하고 실행했다. 엄청난 생일날 돈 관리도 남편이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생활비와 용돈을 별도로 받아쓰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지출을 남편이 관리하죠. 머릿속에서 엄청난 계산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비싼 호텔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했나요? 아주 짜증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부부는 늦은 밤까지 춤추는 것을 즐겨요. 왜냐하면 당연히 돈 때문이죠. 식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다음 책임가 엄청 비싼 것 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1% 그런 거지. 원래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잖아. 진짜 속으로 복수를 하는 게 좁아요. 장인어른 생신 때 무한리필 집에 간 거라고. 아니야. 오늘 호텔 식사값이 얼마인지 나왔는지 알아? 내가 그걸 알아야 하는데 당연히 호텔에서 휴식의 값이 싸움이 비싸니까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그리고 왜 내가 많이 먹는 걸로 생각해? 그냥 정말 맛있어서 몰랐는데. 유명한 호텔이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말한. 정말 예쁜 꼬마 쥐 마우스처럼 돌아다니다고. 그리고 제게는 서운한 일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속 좁은 여자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속 좁은 여자가 맞는데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했어요. 제 반응에 남편은 더 이상 무엇이라고 할 수 없고 얼굴만 붉어지거나 푸르게 하며 알을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좋은 방법이 생각났는지 다시 화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얼굴, 저 설안 또한 자기가 일부러 복수하는 건 줄 알았네.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곧 장모님이 생신인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 주의를 많이 해버렸으니 경누님 생신 때는 돈을 좀 더 배려해서 주고 거절해주세요. 돈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바꿔서 사용하면 되지. 왜 우리 엄마 생신 때 돈을 학교에 아끼는 게 없어? 이미 지금도 충분히 돈을 아끼며 생활하고 있으니까 경조사비를 따로 빼서 관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브루페슈르만 자기 돈이라도 줄이는 동거 정말 엄청난 포옹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줬더니 그것을 몇 배로 더 받아야 한다며 다시 돌려줄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러니까 우리 둘이 싸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서로 기분 상해서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마주치기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신도 이 남편이 이해했으면 하는 내 맘 알까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제가 운이 좋다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야, 이게 뭐야? 이번에는 보너스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들었어요. 뭐, 유천아, 이걸 아내한테 왜 말을 해? 성금으로 꿈을 쳐나러? 뭐, 걸리면 큰일 날지 않느냐고 하던데 어찌됐든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야? 큰일 난다. 왜 그냥 아니야? 애초에 걸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야? 애초에 돈 관리는 내 일이고 내가 받은 브러쉬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아내도 같이 돈을 모아놓는 통장. 나의 개인 계좌에는 보너스가 있는 건 절대 모를 것이다. 내가 작년부터 금연하면서 담배를 사는 돈으로 얼마씩 모아서 받은지도 모를 돈 한데 레오 맛이 어떤지 그런 것은 제법 중요하다. 돈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좋다. 그렇지 않는다면 쉬림마. 돈 관리는 내가 하기에 돈이 원래 없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번째로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서 저번에 장인어른 생신이식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게 해결했다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원래 수입에는 남은 비상금이 있어야 하는 거다. 결혼하면 이러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 결혼하면 이 형님이 비상금 관리하는 바보가 되어줄 것이다. 어쨌든 기계돈 모은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만큼이라. 비상금이란 말이에요. 이 미친 사람은 돈 관리라는 핑계로 돈을 몰래 가져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까지 가지려 하다니 깊은 화가 일었어요. 더군다나
저를 몰래 금연을 했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났어요. 오히려 남편은 한 달 담배값이 만만치 않다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내보다 5만 원을 더 챙겼어요. 그런데 금연을 한 것을 속이고 5만 원을 난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난 주머니를 찾을 텐데 그렇게 뻔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비겨들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 후 남편 몰래 직업을 통째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엄마를 모셔 백화점으로 갔어요. 엄마가 생신이니까 가방 하나 사줄게 했습니다. 엄마는 사고 싶은 걸 골라라며 바로 뭐하니 갑자기 가방을 사준다고 하니 황급히 구르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김사방이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 엄마 생신이니까 선물로 가방 한 번 사는 거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빨리 하나 고르라며 갑자기 백화점으로 데려와 가방을 사준다고 하니 엄마는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은 보너스 기념으로 사드린다고 말씀드리니 기분이 좋아하셨어요. 저는 엄마께 어울리는 가방을 같이 골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가방을 사드렸죠. 당당하게 남편 지갑에서 꺼낸 카드들로 결혼 후 엄마께 명품 가방을 사드릴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남편이 몰래 주고 있던 비상금으로 사주는 거지만 말이죠.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고 몇 분 후 결제 문제를 확인했는데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문자만 하나 남기고 나왔어요. 아마 제 문자를 보고 답답해서 돌아버리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엄마와 백화점에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온종일 기다리고 있었는지 잭이 쪼르르 달려오더군요. 지금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이 문자 뭐여? 아니 내 지갑은 언제 가져간 건데 난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찾아 눈 줄 알아? 이렇게 큰 사고 쳐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뭐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단락 문자를 보낼 거야? 그게 나한테 할 태도야? 그럼 넌 또 나한테 뭐 그렇게 당당해서 쿤소리니? 순수하려는데 왜 내가 당당하게 없어? 아니야, 당시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내 지갑에 몰래 손대는 건 나 이번 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아. 넘어가 이건 날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의 물건은 존중해 주어야지. 내 지갑에 손대지 마세요. 장모님께 명품 가방을 사드리지 않으세요. 대칠이 뭘 하는 거야? 쿨이 말을 잘한 것 같다. 내가 얘기할 차례인데 넌 왜 말을 가로막아? 나는 분위기를 더럽힐 사람이 누군가? 크게 왜 소리치는 건데? 내가 날 상처 주거나 나쁜 짓을 했는데도 나는 내게 게임을 권하지 않잖아. 이제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느냐? 내가 전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뭐냐고 하는 거지?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착한 척해야 하냐고? 길게 말해줄게. 내가 나한테 돈 문제로 장난쳤던 기억이 있나? 돛돈을 생각하니 찌르는 게 힘들어. 어느 날 남편이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삐질삐질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열심히 눈을 굴리며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리하는 데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렇게 놀라서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저번에 당신이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때 집에 들어왔다는 줄도 몰랐지만 화장실에서 50번이나 통화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동안 몰래 딴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걸 다 알아냈어요. 그게 정말 모욕스럽다고요?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도 말하지 않았고 음모를 꾸미듯이 수류를 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는 대화와 상의가 중요한데 걔나 줘버리지 말고 미리 말했어야 했어요. 무시하고 있는데 어떤 대접을 기대하고 있어? 그래? 나한테 한마디 없이 직업 가져오고 장모님 가방 내대는 건 아니지. 서운한 점은 나한테 말해서 풀어야 할 거 아냐. 그동안 나를 속인 채, 야, 너도 나를 멀리 뒤에서 돈 빙땅 쳤자는 그래서 나도 더는 똑같이 한번 그래봤다. 왜 기분 나빠? 네가 그런 건 괜찮고 내가 이렇게 한 건 기분 더럽게 했어. 그리고 넌 지금 나한테 사과나 변명해야지.
뭘 잘못했다고 따지고 들어. 그래, 내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터뜨리는 거 맞아. 이건 아니야. 당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무주글자를 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딴 주머니 찼어도 크게 전분의 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못된 것마냥 사람을 꾸짖지는 마요. 자기가 자책할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한 거군요. 이번에 절대로 그냥 뭔가 먹어버리라고 되레 큰소리치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고요. 저는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기가 차서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것 없는 판국에 저리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화가 났어요. 참았던 분노가 남편에게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냥 안 넘어갈 거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제라도 하자고 앞으로 조언 이혼하면 당신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면 갈라야겠지 뭐 유유년수 주제로 결혼한 지가 이정남이니 변한 적 없다고 한 적도 없어. 나 지금 누구보다 진지하고 정말 하자고 할 생각이야. 연애 때부터 당신 좀 생긴 것 따라 결혼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결혼 전에 진짜 알았더라면 너랑 결혼 같은 거 절대 안 했을 거야. 나는 그때 결혼했을 때 돈 관리를 내가 맡길 거라 믿었는데 하지만 넌 나를 속이고 배신했잖아. 너만 회사에서 보너스를 다 가져가니까.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소개장으로 말하고 은행 계좌에 넣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대체 왜 말할 생각도 없이 몰래 다른 곳에 쓸 계획을 세웠을까요? 내가 그때 당신의 통화를 못 들었다면 보너스를 받은 사실을 계속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금연하셨다는데 그것도 난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었죠.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돈 때문에 금연을 계속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 달에 5만 원씩 빼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에 나도 상처받았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비밀스럽게 한 이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니 겨우 한 해가 지났는데 그 중요한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있어? 또 그때 통화를 해보니 다른 곳에서 돈을 아꼈다네요. 다른 지출을 계획한 건가? 우리 아빠 생신 때 명시적으로 무할리피를 많이 시킨 것은 계획적인 거니? 그런데 넌 그럼에도 남편이며 내 가족을 위해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부모님께 죄송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그런 가난한 곳에서 음식을 할애하고 지내는데 우리 아빠는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그럼에도 사람인가? 이게 사람의 삶이라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불쌍해할 만하다. 이러한 가정싸움이 전혀 없어야 해. 그래서 나도 이제 윤회의 끝이야. 곧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으려 해. 온유한 배우자인 너에게 위자료를 왕창 받을 것이고 몰래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한 입금 내역을 모두 프린트하여 증거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빼돌린 돈은 열심히 모아둔 그 돈을 모두 나에게 주겠네. 지금 생각해보니 헤어져도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야겠다. 고맙다, 고마워. 그동안 쌓인 분노를 남편에게 터뜨렸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점점 사색이 되었겠지. 승부를 끝내고 짐을 챙겼다. 남편은 황당해하다가 내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는지 급히 말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 모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못 들었나 봐요. 들키면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는 기운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나요? 저는 저를 닮은 사람인가 몰라서 믿음이 나지 않아요. 그 외에도 믿은 대로 배우고자 하는 것도 모르고 무례하게 나오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향이 없어요.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신 없으니까요. 당신은 혼자 편안하게 살아보세요. 친정집이나 시댁 가시려면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저는 남편을 배척하고 간단히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남편이 잠시 출장을 가셔서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선의로 거짓말을 했지만 남편은 이를 원망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가 괴로워서 버릇을 고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입 어깨가 드러나게 들춰주기 위해 혼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남편은 아마 매우 놀라셨을 것입니다. 또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들어서 남편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하고 싶다는 의사를 살짝 표현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올 수 없느냐고 요청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측했었습니다. 무척 예쁘게 대해 주시기로 유명한 시아버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발견했어요. 역시 남편은 아버지 옆에서 무릎 꿇고 있었죠. 아버지가 날 써서 그래, 오늘 고생 많았다. 자식이 잘못한 죄를 대신 갚기 위해 널 불렀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아들을 잘못 키우거나 이기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정말 미안해하고 사과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들을 잘못 기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이 4명도 된 동생이 될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사실을 듣고 놀랐고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랐어요. 그 비싼 호텔에서 밥을 먹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앞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아들을 보낸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단단히 혼내고 무릎을 꿇었다. 우리 며느리는 아주 속상해하며 마음이 아직 다 안 분리됐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부족한 아들이지만 우리 며느리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지난 일을 후회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왜 말이 없어? 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해. 남편은 아버님의 고통을 향한 감정에 놀랐고 고개를 들어 절을 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제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했는데 놀라고 갑작스럽게 더 분수를 잃어버려서 모르게 잘못되게 행동했다. 종을 미안해요. 그리고 장인께도 정말 죄송하고요. 돈 관리하려고 노력하다가 눈치 못 채니까 온갖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입이 한두 개라도 많아야 할 말이 없네요. 당신과 장인 그리고 장모님께 저질렀던 잘못이 크지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뒤통수를 치는 짓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 속이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제가 돈 주는 대로 받아서 쓰고 제가 하는 대로 일을 하고 모여주신다면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을 것이고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 하지 말고 이번에는 당신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 편인 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른거리면서도 기뻤습니다. 비록 알게 되었군요. 나를 제외한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께 많이 신경 쓰자고 했구나. 참 당돌하게 우는 것 같았지만 순간적으로 웃음이 튀어나올 뻔한 걸 힘들게 참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진짜 내가 그런 찐따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가져갈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린 뒤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제 업에서 다리를 모으고 앉으니 조신이 제 눈치를 계속 살핍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고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친정을 다녀온 뒤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께 혼킬 뻔했어. 그런데 부모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이미 반성하고 있어요. 수옥 여부가 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짐을 싸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떠나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혹은 속상했는지 정말 많은 후회가 남아 자라지 못할 거라고 믿어요.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아 많이 서운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 이해 못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그 기다림 속에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어떤 노력을 할까? 어디서 시작할까? 우선 넘게 가서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장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죄할 거고 돈을 관리할지 여부는 이 2가지 사항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귀찮게 여기는 것 같으면 매일 다 관련 사항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하자는 것을 약속해주고 상위 5위권에 들어가게 하고 조언해 줄 것이다. 진짜로 이렇게 할 자신이 있어? 정말로. 알겠어? 생각해보면서 지켜볼게. 본인이 생각을 매우 당당히 했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자니 화가 났나 봐. 아니면 위자료를 내줄 생각이 아까워서 그런 걸까? 속으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거야?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발상은 그저 위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혹시나의 사안이었어. 돈을 아까워하는 건 아닐까 싶어 술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절레절레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런 건 아니야? 솔직히 돈을 아끼고 벌벌 떨었던 걸 인정해야 하지만 정말 위험한데 이러는 건 아니야? 아무리 돈을 좋아한다고 해도 난 너를 좋아하는 게 우선이야? 돈 없이는 살 수는 있어도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지난날 우리가 함께 힘들었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편이 진심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눈물이 흘렀지만 다음에 저를 혼내려고 준비했던 내 남편이 두 손을 들고 사과를 했죠. 그 순간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은근히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귀엽다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상황을 더 즐기고 싶어서 한동안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아차리고 매일 최선을 다해 점수를 따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옹호의 자세를 취하려 했는데 당신은 한번 생각을 고쳐줬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거지 예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도 돌아보지 않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했습니다. 한 번의 아픔을 견디고 나서 우리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은 후로 남편은 내 얘기 하나에도 귀 기울이잖아 결혼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열심히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변기 커버를 올리지 않고 앉아서 보고 식사한 뒤에는 바로 설거지해요. 아주 예뻐 죽겠어요. 내가 하기를 기다리는 행동들도 안 하고 남편이 다 하고 있어요. 나도 할까 했는데 이것저것 돌보기 귀찮아도 다 부탁해요. 여전히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도 매달 투명하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남편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한때는 돈 때문에 약간 어려운 행동으로 크게 싸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 항상 좋을 순 없을 것이며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노력하고 맞춰가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